별의 물리량 파트만 모아서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1학년도 6월 평가원이고요. 3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먼저 읽어보면 별의 분광형과 흡수선의 상대적인 세기를 나타낸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에서 흰색 별, 자, 흰색이라는 말 나온 순간 분광형은 A형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A형에서 자, H1의 흡수선과 CA2의 흡수선 어떤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느냐를 비교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A0의 흡수선, A0 분광형 위에다가 수직으로 선을 하나 그어놓고 자, H1은 이 정도의 세기를 갖는 흡수선을 나타내고 있고 CA2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H1이 맞겠습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번에 주계열에서 B0형보다 자, B0형 여기 있으니까 B0형이다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표시해주고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건 이제 O형 쪽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겠죠. 이랬을 때 H1의 흡수선은 점점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해진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번에 자, 태양과 광도가 같고 반지름이 작은 자, 광도가 같은데 반지름이 작다는 것은 우리 광도 공식으로부터 반지름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같기 위해서는 자, 온도가 높아야겠죠. 그러니까 작지만 온도가 높아서 광도가 같은 태양과 광도가 같은 어떤 별이 있을 때 자, G2형보다 칼슘2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0가 여기니까 G2는 이 정도의 위치를 할 것 같고요. 이 G2보다 온도가 높은 분광형이니까 이제 왼쪽으로 가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CA2의 세기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맞는 말은 기억뿐이네요. 자, 21학년도 9월 평가원이고요. 비슷한 문제로 보입니다. 자료가 굉장히 비슷하고 별 3개가 나와 있는데 각각의 특징으로부터 이제 맞고 틀리고를 답지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반지름은 A가 C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 A와 C를 비교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A는 표면 온도가 나와 있지 않고요. 절대 등급은 11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절대 등급이 4.8등급인 것을 생각을 했을 때 태양의 절대 등급이 4.8등급인 것을 생각했을 때 태양보다 훨씬 더 좀 어두운 별이구나 라는 것을 일단 떠올릴 수가 있고요. 별의 색깔이 흰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흰색이니까 이제 A형이구나. 표면 온도는 그럼 약 한 10,000도 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와 C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광도 공식으로부터 다 해결을 해봅시다. 자, 광도 공식으로부터 자, 표면 온도는 지금 A가 더 높습니다. 거의 2배가량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등급은 5등급이나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00배만큼 더 어둡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온도가 높은 만큼 크기가 훨씬 더 작아서 어두운 별이구나. 그래서 반지름은 A가 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B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4.0등급보다 크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B와 C를 봤을 때 표면 온도는 3,500도, 6,000도로 C가 더 밝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반지름을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반지름은 C의 100배, B의 반지름이 C의 100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다 다른 값이기 때문에 하나를 같게 해놓고 비교를 한 다음에 이상 이하로 따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와 C의 표면 온도를 같다라고 먼저 가정을 해 놓으면 즉 광도 공식에서 이 부분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광도의 B는 반지름의 제곱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겠습니다. 온도가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러면 반지름이 B의 경우에는 B의 광도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B의 광도는 C의 100배, 반지름이 C의 100배라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 C의 반지름의 100배 이렇게 B의 반지름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맨 앞에 제곱이 된 만이 있고 4파이 그리고 RC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C의 광도는 이렇게 될 겁니다. 4파이 그리고 그냥 RC의 제곱. 그러면 몇 배 차이가 난다? 10,000배 차이가 난다. 10,000배 차이는 10등급 차이가 납니다. 10등급. 그렇기 때문에 10등급 차이면 숫자가 10이 더 작아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해주면 마이너스 4.0이 나와야겠죠. 물론
두 별의 표면 온도가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B가 표면 온도가 더 낮았죠. 온도가 낮은 건 밝기가 더 어두워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 10등급만큼 차이는 안 나겠구나. 10보다 조금 모자라게 차이가 나겠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4.0보다 더 큰 숫자가 나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절대 등급은 숫자가 작을수록 더 밝은 거니까요. 세 번째, 세 별 중 그래서 더 크다니까 맞는 말이네요. 2번이 맞는 말이고. 자, 3번에 세 별 중 FE1의 흡수선은 A에서 가장 약하다. A는 FE의 흡수선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자료를 봐야 될 테고 각각의 분광형을 봐야 될 것 같은데 A는 흰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 만도 부근에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분광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때 FE의 흡수선은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FE의 흡수선은 점점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분광형보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작아지는 값을 띠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B와 C는 각각 6000도, 3500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C의 경우에는 여기 그리고 B의 경우에는 여기 찍히기 때문에 FE1의 값이 이 정도로 상대적으로 A보다는 더 큰 값을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에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광도입니다. 광도. 그랬을 때 광도는 당연히 B가 아까 반지름이 100배 더 컸고 압도적으로 온도는 조금 낮았지만 100배나 큰 반지름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도 마이너스의 어떤 절대 등급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도는 B가 더 높다.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틀렸고 5번에 C에서는 Fe2의 흡수선이 칼슘2의 흡수선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아까 C는 대략 이쯤에 해당이 되고요. 그랬을 때 Fe2는 여기 그리고 CA2는 여기 있습니다. CA2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잘 따져주면 되겠고요. 자, 21학년도 수능 문제였고요. 9번으로 출제가 됐네요. 표는 별이 3개가 있는데 가나다의 분광형 그리고 절대 등급이 얼마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기를 바로 보면요. 기억번에 가의 중심액에서는 주로 양성자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를 봤더니 분광형은 G형, 즉 태양과 비슷한 표면 온도를 갖지만 절대 등급이 굉장히 숫자가 작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4.8이라고 했던 거 잘 기억해 두고요. 그러면 태양보다 약 100배 정도 밝은 별인데 그럼 절대 얘는 주계열이 아닙니다. 주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인 이 반응 그리고 CNO도 마찬가지로 같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번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 양, 이것은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온도의 4제곱에 의해서 우리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게 가장 많으려면 표면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 표면 온도는 분광형으로 결정이 되고 나가 가장 많은 게 맞습니다. 자, 다에서 중심핵 내부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생각을 했을 때요. 중심핵 내부에서 대류에 의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경우는 주계열이면서 태양 질량의 1.44배 이상 태양 질량의 1.44배 이상인 별, 그러니까 질량이 큰 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만족을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K의 경우에 주계열이라고 하더라도 태양보다 더 저온의 분광형을 갖기 때문에 태양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질 수 없고 그러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중심핵 내부에서 대류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경우를 딱 하나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린 말이 되고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학년도 6월 평가원 14번 문제입니다. 자, 자료는 3개의 별이 있는데 이 3개의 별의 상대적인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인 세기를 파장에 따라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파장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상대적인 세기라 그랬으니까 하나의 별 내에서, 그러니까 가만 보고 나만 보고 다만 봤을 때 각각에서 누가 제일 많이 나오고 온도 파장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더 적게 나오는가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때 자, 중성수소의 흡수선 중 하나의 위치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파장이 400보단 길고 500보다 짧은 이런 파장을 갖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때 흡수선이 강할수록 이 해당 영역에 빛이 적게 와야 되기 때문에 나와 같은 경우가 흡수선이 굉장히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흡수선은
대기, 별의 대기로부터 흡수당해서 도달하지 못한 파장에 의해서 스펙트럼에 검게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세기로 봤을 때는 이 에너지가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적게 올수록 흡수선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에 H1의 흡수선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나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서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이것은 빈의 변이 법칙에 따라 가지고 람다 맥스 최대 방출 파장은 온도분의 1, 온도에 반비례한다. 온도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장은 당연히 이제 이 자료 자체로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나에서 최대 방출 파장은 이쯤이 되겠고요. 다에서 최대 방출 파장은 이쯤이 됩니다. 다가 더 긴 파장을 많이 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네요. 그럼 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지만 끝까지 살펴보면 표면 온도는 나가 태양보다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가의 분광형은 처음에 문제에서 O형이라고 알려줬고요. 나와 다는 각각 A형과 G형 중에 하나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빈의 변이 법칙으로부터 나는 A형이고 다가 G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분광형은 G형이고, 따라서 나가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니은과 디귿은 사실상 같은 걸 묻고 있습니다. 자, 22학년도 9월 평가원이고요. 11번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보게 되면 자료는 주계열성이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고요. 별 3개의 물리량 중 반지름과 표면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 다 광도를 결정하는 물리량이네요. 그래서 반지름이 클수록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별의 광도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억번에 기억이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면, 자, 셋 다 주계열인데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면 어떤 별이든지 간에 수소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번의 중심핵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라 그랬는데, 아까도 이제 비슷한 보기를 해결했죠. 중심핵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대류 핵을 갖는 경우는 태양 질량이 1.44배보다 커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니은은 반지름이 태양에 대해서 8배가량 큰 별이고, 그러면 질량이 1.44배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별의 밀도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주계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니은과 디귿이 모두 다 이제 대류에 의해서 전달이 되겠죠. 디귿번의 백색에서 디귿은 니은보다도 지금 주어진 자료들 중에서 굉장히 가장 큰 질량을 갖는 별이 됩니다. 태양에 대해서 훨씬 더 큰 질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백색에서는 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2학년도 수능이고요. 13번으로 출제가 되었네요. 문제를 보게 되면 표가 주어져 있고요. 별이 3개가 있네요. 주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분광형, 반지름, 광도를 각각 비교를 해보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분광형이 주어져 있지 않고요. 자, 반지름과 광도 자료가 있는데 나머지 나와 다와 비교를 했을 때 분광형을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를 바로 보면요.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짧을 겁니다. 그러면 나와 다는 같으니까 가가 나 다보다 더 고온의 분광형이냐를 보면 되는데, 일단 가의 반지름이 태양의 10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10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광도 공식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10배 크다면 광도는 온도가 동일한 조건일 때 100배가 밝아야 할 텐데 10배밖에 밝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온도가 낮아서 T의 4제곱이 10분의 1의 값을 나타낸다는 말이 되는 거겠죠. T의 4제곱이. 그러면 T의 4제곱이 10분의 1이 되어야 되니까 4제곱근 4가 이 분광형을 결정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온도는 훨씬 낮다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의 절대 등급은 나가 가장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 자, A0, A0로 나와 다는 온도가 같습니다. 온도가 같으니까 광도를 결정하는 건, 즉 절대 등급을 결정하는 건 반지름에 의해서만입니다. 그런데 다의 경우 태양 광도의 10배 정도로 광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양의
우리 분광형과 표면 온도를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태양의 분광형은 G2고 우리 온도를 추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둘은 각각 10,000도이고 태양은 약 6,000도 정도가 됩니다. 즉 그러니까 6분의 10 정도, 대략 한 2배 정도 온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2배 정도 온도가 높으니까 2의 4제곱이면 16이죠. 그러니까 10배보다는 훨씬 더, 일단 정확하게 2배가 되진 않더라도 10배 정도는 밝았어야 하는데 그보다 밝지 않다라는 것은 태양보다 상대적으로 반지름이 작구나. 그래서 10배까지는 가지 못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경우에는 태양 반지름의 5배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는 태양 반지름의 1보다 작은 값, 태양 반지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나가 기본적으로 반지름도 크고 온도도 이제 똑같은 조건이니까 광도는 10배보다는 더 커야 될 겁니다. 그럼 절대 등급은 나가 가장 작은 게 맞겠네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다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까 가를 봤죠? 가랑 다를 비교했을 때 가와 다가 값이 광도가 같습니다. 광도가 같은데 온도는 다가 더 높죠. 온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같다라는 것은 가의 반지름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는 가장 큰 반지름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23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7번이고요. 3개의 별의 분광형 그리고 절대 등급을 나타낸 표가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 2개는 주계열성이고 1개는 초거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표를 보게 되면요. 표에서 지금 G형의 분광형인 별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등급이 서로 다르죠. 그러면 둘 다 주계열성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분광형이 4.8, 태양의 절대 등급이 4.8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다가 주계열성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이너스 5등급이면 이 다와 비교했을 때 또는 태양과 비교했을 때 거의 10등급 정도가 밝은 별입니다. 그러면 10,000배가량 밝기 때문에 가가 초거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거성, 나머지 2개가 주계열성이겠네요. 그래서 보기, 기억 보면 질량은 다가 나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둘 다 주계열성인 경우에는 표면 온도가 높은 나가 더 질량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생명 가능지대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별의 수명과 관련이 있는데 둘 다 주계열성인 나와 다를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광형이 보다 고온의 별인 A가 질량이 클 것이고 수명 또한 짧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 긴 것이 맞는 말이 되고요. 디귿번의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마찬가지로 이제 광도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광도는 이번엔 가와 다를 비교를 하고 있죠. 가와 다는 각각 절대 등급이 10등급 차이가 나는 그런 별입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이 훨씬 더 작은, 더 밝은 별인 광도가 큰 가가 훨씬 더 생명 가능지대 폭이 넓을 것이고 생명 가능지대까지의 거리 또한 가가 더 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6월 이제 18번이고요. 자, 표에서 4개의 별의 물리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바로 답지를 보게 되면요. 기억이 25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표면 온도를 보게 되면 가와 나가 2배 차이, 그리고 가와 라가 2배 차이, 나와 라의 경우에는 4배의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기 딱 좋게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절대 등급의 경우에 가와 나가 5등급 차이, 그리고 나와 다도 5등급 차이입니다. 그러면 가와 다는 10등급 차이가 나겠네요. 10,000배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와 다는 100배의 반지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기억을 구하라는 게 첫 번째 답지의 내용인데 가와 나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절대 등급은 5등급 차이가 납니다. 즉 그러니까 나의 광도가 가의 광도에 비해서 약 몇 배 밝아야 되냐면 100배가 밝아야 됩니다. 이 값이 100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광도 공식을 각각 분자 분모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4파이와 시그마는 분자 분모이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이 될 거고요.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과 온도의 4제곱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반지름, 나의 반지름의 제곱, 그리고 가의 반지름 제곱이 들어갈 거고, 각각 뒤에는 나의 표면온도 12,000도의 4제곱, 그리고 가의 표면온도 6,000도의 4제곱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쭉 해보게 되면 둘 다 양쪽이 제곱이기 때문에 100 또한 10의 제곱으로 표현을 먼저 해주고요. 가의 반지름은 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나의 반지름은 기역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그러니까 1의 제곱분의 기역의 제곱이니까 그냥 동그라미 기역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6,000과 12,000 각각 4제곱이니까 4제곱으로 묶어주면 2의 4제곱이 되겠네요. 이 2의 4제곱은 4의 제곱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루트를 씌워도 되겠네요.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10은 기역 곱하기 4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있자 했던 기역은 4분의 10, 즉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틀린 말이고요. 자, 2번에서 가의 분광형은 M형이라 그랬는데 이건 배경지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6,000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6,000도는 G2의 분광형입니다. 틀렸고요.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우리 빈의 변이 법칙입니다. 람다 맥스는 온도의 역수에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습니다. 다와 가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가와 다는 절대 등급은 10등급 차이가 납니다. 10,000배 차이가 나네요. 반지름이 100배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 광도 공식 써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4파이 R의 제곱이고요. 시그마 T의 4제곱인데 이제 상수들은 무시하고 자 R의 제곱, 즉 그러니까 반지름을 가는 1, 달을 100 집어넣었을 때 반지름에 의한 광도 차이가 10,000배가 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절대 등급이 두 별의 절대 등급이 10등급 차이였기 때문에 이미 10,000배가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밝기 차이가. 그러면 이제 온도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없어야 딱 그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는 사실 가와 같은 표면 온도를 갖는 별이었고, 그러면 최대 방출 파장 또한 같게 나올 겁니다. 4번에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우리가 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야기했던 광도고요. 광도는 이제 절대 등급으로 비교를 해주면 될 텐데 나와 라를 지금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우리 나의 반지름이 2.5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온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나와 라의 온도 차이는 약 4배 차이가 납니다. 4배 차이. 그리고 반지름은요. 반지름은 라가 더 크네요. 즉 그러니까 라가 반지름만 봤을 때는 더 밝아야 되는 조건인 거고, 나는 온도만 봤을 때 더 밝아야 되는 조건인데, 자, 온도는 4제곱에 비례하고 반지름은 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그러니까 온도가 4배 더 큼으로써 밝기가 몇 배 더 밝아지냐면 16배가 밝아지게 됩니다. 16배가 아니라 256배가 밝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4의 4제곱이니까요. 4배의 4제곱배가 차이가 날 테니까. 그런데 라는 나에 대해서 기껏해야 2.5분의 4배. 즉 통분을 해보게 되면 위아래에다가 4를 곱해줘 보면요. 양변에 4를 곱해줘 보면 10분의 16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약 1.6배네요. 1.6배. 즉 그러니까 1.6의 제곱배만큼 밝게 될 겁니다. 1.6의 제곱이니까 얼마인가요? 4의 제곱에 그러니까 대략 한 6. 이거는 20 몇 배 정도 20 몇 배가 아니군요. 계산 안 하려고 했는데 16이니까 16, 10 이거의 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100분의 16은 4의 제곱이니까 4의 4제곱 그러면 256이네요. 2.56배네요. 2.56배. 겨우 이제 2.56배가 밝은 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도는 나가 훨씬 더 밝게 됩니다. 온도에 더 민감하게 비례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비례한다기보다는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에 의해서 더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자 가와 같은 별 10,000개로 구성된 성단의 절대 등급은, 즉 그러니까 가와 같은 별이 10,000개가 있다면, 즉 가별의
밝기의 10,000배를 한다면 그러면 라와 그 밝기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와 라를 비교를 해보면요 온도가 2배 차이가 납니다. 가와 라는 온도가 2배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반지름은 4배 차이가 납니다. 2배와 4배. 자, 온도에 대해서 우리 4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온도가 2배 높다는 것은 2의 4제곱, 16배가 밝아지게 되는 효과고요. 물론 이제 가가 밝은 거죠. 이 경우에는. 반지름을 보게 되면은 라의 반지름이 4로 4배가 더 큽니다. 그러면 라가 더 이제 밝아야 되는 조건인데, 제곱에 비례해서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16배가 밝아지는데, 그럼 그 두 조건이 서로 이제 상쇄가 되는 거죠. 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식으로 써보면 방금 전에 이야기를 그냥 각각의 광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본 수업 때도 좀 의아해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자 가의 광도를 표현하면요. 4파이 그리고 r은 1로 주어져 있으니까 1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시그마 온도는 6000도라고 돼 있죠. 6000의 제곱 라의 광도는요. 4파이 반지름이 4라고 돼 있죠. 4의 제곱 그리고 시그마 3000의 여기 아까 제곱이라고 했는데 4제곱이죠. 4제곱. 자 그러면 각각의 값을 끝까지 한번 구해볼까요? 끝까지 구해보게 되면 여기 6000의 4제곱이니까 6만 앞으로 빼가지고요. 6의 4제곱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겠죠. 6 좀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다시 쓰겠습니다. 식이 좀 기니까요. 자, 가의 광도 다시 한번 써보면요. 4 파이 그리고 1의 제곱이고 시그마는 그대로 두고요. 6000은 2000 곱하기 2 곱하기 3000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3000 전체의 4제곱이니까 사실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의 4제곱 곱하기 3000의 4제곱 이제 비슷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라의 광도는 4 파이 4의 제곱이고요. 시그마 그 다음에 3000의 4제곱입니다. 그러면 4파이 4파이 똑같고요. 1은 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고 3000의 4제곱 시그마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해주면 되는데 이거 16 이것도 16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와 라는 애초에 그냥 절대 등급이 같습니다. 10,000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가와 라 자체가 그대로 등급이 같다. 이렇게 정리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2학년들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여기까지니까 아니군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군요. 9월 평가원까지 14번까지 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별의 표면 온도 그리고 광도 반지름이 주어져 있고요. 별의 종류까지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별인지 또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부터 보게 되면 표면 온도가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의 루트 10배다. 그러니까 태양보다 일단 표면 온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광도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반지름을 보니까 반지름이 태양의 100분의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기억의 광도를 표현해 봅시다. 기억의 광도는 자 태양의 반지름에 대해서 루트 10배라고 했으니까 루트 10 태양 반지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그마 그 다음에 이거 온도군요. 그렇죠. 0.01 태양 반지름 이렇게 해주면 되고 표면 온도는 태양을 1이라고 잡았으니까 루트 10의 4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쭉 전개를 해보면요. 나머지 자 0.01의 제곱을 앞으로 빼고요. 그리고 4파이 태양 반지름의 제곱 그리고 시그마 그리고 앞으로 하나를 더 빼줬어야 되네요. 여기다가 곱하기 루트 10의 4제곱 이게 하나 이제 앞에 붙는 비례 상수가 될 거고요. 비례 계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뒤에 태양의 표면 온도를 1이라고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태양의 광도인 거죠. 태양의 광도에 대해서 이것 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0.01의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리고 이거는
10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죠? 이 부분이 10의 2분의 1승의 4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은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리고 10의 제곱인 거네요. 이게 태양광도인데, 자, 태양광도에 대해서 얘를 끝까지 정리를 해보면 10의 4제곱분의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태양광도.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 즉 그러니까 태양광도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되네요. 그러니까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광도에 대해서 기억은 0.01 태양광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100분의 1밖에 밝지 않다. 그 말은 표면 온도가 높으면서 광도가 적으니까 백색외성에 해당이 되겠네요. 니은별 보게 되면요. 자, 0.01 이것만 남기고 니은별을 보게 되면 광도가 태양의 100배나 됩니다. 그런데 자, 반지름은 2.5배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디귿을 보게 되면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보다 밝네요. 그러면 아까 기억이 백색외성이었죠. 이게 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계열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기억번 보기 보면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이건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이랑 니은 비교하면 표면 온도 누가 더 높아야 되나요? 표면 온도는 광도 공식을 바로 써보는 거죠. 니은의 광도는 4파이, 반지름이 2.5, 태양 반지름 전체 제곱해주고요. 뒤에 붙는 거 시그마, 그리고 온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온도를 T라고 합시다. 그러면 T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때 그러면은 2.5의 제곱이 앞으로 빠질 거고 4파이, 그리고 이것까지 태양의 온도를 1이라고 잡았으니까 당연히 T의 4제곱까지 앞으로 개수로 빠질 거고요. 그 다음에 4파이 R 솔라 R의 제곱, 그리고 시그마 1 4제곱 여기까지 어차피 이 태양 반지름도 1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태양의 광도일 겁니다. 이게 태양 광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개수가 이만큼이다. 그럼 이 개수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게 100이 돼야 되는 거죠. 태양의 100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100은 10의 거듭제곱이니까요. 표현을 다시 해보면은 10제곱은 2.5의 제곱 곱하기 t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루트 씌워주면요. 10은 2.5 곱하기 t 제곱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t 제곱은 2.5분의 10입니다. 그러면 10 곱해줄까요? 25분의 100이 되네요. 그럼 이건 또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죠. 5분의 10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즉 t는 5분의 12가 되네요. 즉 그러니까 t는 태양 광도의 2배가 됩니다. 표면 온도가 2배가 되네요. 그러면 온도 제곱해 보면은 루트 풀리면서 크기가 비교가 되겠죠. 얘는 제곱하면 10, 얘는 제곱하면 4. 표면 온도는 누가 더 높은가? 백색외성이 더 높네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방출 파장은 기억이 니은보다 짧아야겠네요. 자, 기억번의 니은번의 기억의 절대 등급 빼기 니은의 절대 등급은, 자, 광도가 몇 배인지를 봅시다. 얘는 0.01, 니은은 100. 그러면 몇 배 차이? 1000배 차이가 납니다. 1000배 차이면 등급으로는 몇 등급? 10등급 차이죠.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고요. 별의 질량은 니은이랑 디귿 중에서 자, 주계열성 중에서도 이제 거성보다 클 수도 있는 주계열성이 큰 주계열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광도를 비교하는 게 주요할 것 같은데요.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주계열이 거성이 되는 과정에서 광도가 줄어드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질량이 큰 주계열성의 경우에는 광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태양 정도의 질량이 작은 별의 경우에는 광도가 오히려 증가했죠. 그러면 자, 이 거성, 디귿은 거성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광도가 현재 거성이면서 81인데 얘는 주계열성일 때도 81보다 광도가 높았을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낮아졌으면 낮아졌지, 그러니까 증가해서 81이 됐을 수는 있어도 81보다 더 높은 광도에서 광도가 낮아지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 주계열로 돌려놓고 봐도 얘는 81 이하의 광도를 갖는다. 그러면 주계열 상태에서 광도는 곧 질량을 비교할 수가 있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주계열 상태이면서 광도가 100인 녀석과
주계열이 되어도 81보다 작은 광도를 갖게 되는 녀석과 누가 더 질량이 클까? 니은이 더 질량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 풀어봤고요. 뒤에 이제 수능 문제랑 6월 평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연습 삼아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별의 물리량에 대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좀 길 것 같습니다. 30분이 넘는 것 같은데 거의 40분가량 되는 것 같은데 시험 공부하면서 어려운 문제만 찝어가지고 이렇게 골라서 해당 문제만 이제 반복해서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